다음 날 은주와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은주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다. 김정훈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남용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민호 명의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재산관리인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줬다. 은주 씨가 친할머니의 친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고, 현재 법정 대리인인 지연 씨가 민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친딸이라는 증명은 어떻게? DNA 검사와 함께 과거 기록들을 찾아봐야죠. 40년 전 실종 신고 기록이나 입양 관련 서류들 말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 수집에 한 달 정도, 그리고 법원 절차에 2-3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지연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임시로 재산관리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임시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정신없는 하루들이 시작되었다. 은주는 DNA 검사를 받고 캐나다 입양기관에 연락해서 관련 서류들을 요청했다. 나는 40년 전 경찰서에 신고했던 실종신고서를 찾으러 다녔다. 놀랍게도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40년 전의 실종신고서, 당시 수사 기록들, 그리고 캐나다 입양기관의 서류들까지. 은주가 정말 내 딸이라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다. 99.9% 일치. 법적으로 완벽한 증명이었다. 이제 지연의 권한 남용을 입증할 차례였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민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호 계좌에서 총 3천만 원 이상이 인출되었고 대부분이 지연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게 명확했다.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성인 취향의 물건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여기 봐주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집에 대한 근저당 설정도 법정 대리인 권한을 넘어선 행위예요.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했거든요. 즉, 지연이 한 일은 불법이었다. 그럼 임시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나요? 높습니다. 이런 명백한 권한 남용 사례는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가정법원에 임시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호의 재산관리권을 지연에게서 박탈하고 임시로 나와
은주에게 공동으로 부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연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은주가 집에 자주 오는 걸 보며 점점 예민해졌다. 어머니, 은주 씨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내 딸인데 자주 오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민호가 혼란스러워 할까 봐서요. 갑자기 이모가 생기고 지연의 말에는 견제심이 묻어 있었다. 민호는 은주를 좋아해. 오히려 너보다 더 편애해. 사실이었다. 민호는 은주를 이모라고 부르며 금세 친해졌다. 심리 상담사인 은주가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은주가 진심으로 민호를 아껴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물론 내 아들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어. 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보자. 민호 돈으로 뭘 샀어?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에르메스 가방, 고급 화장품, 레스토랑 식사비. 다 민호 카드로 결제한 거 맞지? 지연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건 민호를 위한 거예요. 제가 좋아 보여야 민호도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200만 원짜리 가방이 민호를 위한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집에 대출도 받았지? 민호 몰래. 이제 지연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그건 꼭 필요한 돈이었어요. 뭐에 필요했는데?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민호 미래를 위해서. 거짓말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지연이 대출받은 돈은 이미 대부분 소비되었다. 지연아,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제가 민호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민호를 위해서 한 거예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눈물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니.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저도 민호 엄마예요. 지연이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민호가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아이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방에서 놀고 있어. 하지만 민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가 울어요. 엄마 왜 울어요? 지연이 민호를 안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랑 엄마가 잠깐 이야기한 거야. 그날 밤 나는 은주에게 전화했다. 은주야, 이제 지연이가 눈치챈 것 같아.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머니,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자극하지 마세요. 알겠어. 그리고 민호 상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혹시 지연 씨가 아이에게 화풀이라도 하면 은주의 걱정이 현실이 되었다. 이틀 후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는 걸 발견했다. 민호야, 왜 울어? 엄마가, 엄마가 저한테 화냈어요. 왜? 제가 이모 이야기를 했더니 이모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연이 민호에게 은주와의 관계를 차단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새 집에 가면 할머니랑 이모는 못 본다고 했어요. 민호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다. 지연이 아이를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었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는 민호를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임시처분 신청을 한 지 2주 후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심리 날짜가 잡혔다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우리에게 법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줬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든 주장은 증거에 기반해서 해야 합니다. 지연 씨도 변호사를 선임했나요? 네. 어제 확인했는데 법정 대리인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법정에서 맞붙게 되었다. 심리 당일 우리는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지연도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되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연의 권한 남용 사례들, 민호 재산의 불법적 사용, 그리고 은주의 신원 확인까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상의 증거들을 통해 볼 때 현재 법정 대리인인 지연 씨가 민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인을 교체하고 임시로 할머니인 순자 씨와 고모인 은주 씨에게 공동으로 관리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연 측 변호사가 반박할 차례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지연 씨는 홀어머니로서 민호를 키우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민호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민호 교육비 영수증들을 제시했다. 학원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 분명히 민호를 위한 지출들이었다. 그리고 새로 등장한 은주 씨의 경우 40년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 재산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날카로운 반박이었다. 재판장이 양쪽 변호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지연 씨, 민호 명의 카드로 개인용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이 일어나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민호를 제대로 키우려면 저도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민호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200만 원짜리 가방이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미래를 위해 자금을 늘리려고. 투자 계획서나 관련 서류가 있습니까? 그건 지연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이번에는 재판장이 나에게 질문했다. 순자 씨, 민호를 직접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키우겠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딸 은주가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제 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은주에게도 질문했다. 은주 씨, 40년 만에 돌아오신 상황에서 갑자기 양육 책임을 지시겠다는 건 무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서 아동 발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호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된 환경과 진정한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라요. 은주의 대답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중요한 질문을 했다. 민호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민호를 법정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민호가 법정에 들어왔다. 7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공간이었지만 민호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민호야, 무서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 누구랑 살고 싶어?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는? 엄마도 같이 살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화내서 무서워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엄마가 언제 화내? 제가 할머니랑 이모 이야기하면 화내요. 그리고 제가 시끄럽게 하면 소리 질러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어땠어? 할아버지는 안 화냈어요. 저랑 많이 놀아줬어요. 민호의 증언이 끝나고 재판장이 최종 의견을 물었다. 양측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민호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남용은 명백하며 이를 방치한다면 민호의 미래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지연 측 변호사도 마지막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다. 심리가 끝나고 재판장이 말했다. 2주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연이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하나요? 저도 민호를 사랑해요. 지연아, 사랑한다면 아이 돈으로 명품 사지 말았어야지.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지연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임시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다. 민호의 재산 관리권이 순자 씨와 은주 씨에게 공동으로 부여되었고 지연 씨의 관리권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더 좋은 소식을 전했다. 양육권 관련해서도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의 진술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환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첫 승리를 거뒀다. 그날 저녁 집에서 은주와 민호와 함께 조촐한 축하를 했다. 민호야, 이제 할머니랑 이모가 내 돈을 지켜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사게 될 거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지연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저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친구 집에 얼마간 있을 거예요. 민호는 당분간 어머니가 키워주세요. 놀라운 변화였다. 그렇게 고집 부리던 지연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았다. 지연아,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에게도 미안하고 어머니께도 미안해요. 지연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지연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다. 민호는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슬퍼했지만 막으려 하지는 않았다. 지연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처음엔 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은주는 아예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매일 민호를 돌봐줬다.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 특성상 재택 근무가 가능해서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뭔데? 친구들이 제 그림을 보고 잘 그린다고 했어요. 정말? 어떤 그림인데? 민호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렸어요. 은주가 민호를 안아줬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민호가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 말이야. 민호의 심리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은주의 전문적인 돌봄과 내가 주는 할머니의 사랑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한편 법원에서는 본격적인 양육권 변경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가사조사관이 집에 와서 민호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다. 민호야, 지금 누구랑 사는 게 가장 좋아? 할머니랑 이모요. 엄마는 어때? 엄마도 좋은데. 엄마는 자꾸 화를 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민호의 솔직한 답변이 조사 보고서에 기록되었다. 조사관은 집 환경도 꼼꼼히 살펴봤다. 민호의 방, 공부할 공간, 놀이 공간 등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 은주 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조사관이 나에게 물었다. 제 딸이에요. 어릴 때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돌아왔죠.
민호를 잘 돌봐주시나요? 네. 심리 상담사라서 아이 다루는 걸 잘 아세요. 민호도 은주를 무척 따르고요. 조사관이 은주와도 긴 시간 면담을 했다. 민호를 키울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네. 제가 전문적으로 아동 심리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서 민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저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민호의 재산도 이제 할머니와 제가 공동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며칠 후 지연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다. 어머니, 민호 좀 보러 왔어요. 한 달 만에 본 지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호야, 엄마야. 민호가 지연을 보고 달려왔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기뻐하지는 않았다. 엄마, 어디 있었어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민호 보고 싶었어. 지연이 민호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약간 몸을 피했다. 민호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민호가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가 화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는 민호 때문에 화낸 게 아니야. 그냥 힘들어서 그랬어. 그럼 이제 안 화내실 거예요? 그럼 엄마가 노력할게. 하지만 민호는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날 지연은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다. 떠나면서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민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지연아,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호는 제 아들이에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지연의 말에는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었다. 몇 주 후 드디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다. 양육자 변경이 인용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로 알려줬다. 민호의 주 양육자는 할머니인 순자 씨로, 보조 양육자는 은주 씨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에게는 월 2회 면접 교섭권이 주어졌습니다. 완전한 승리였다. 그리고 재산 관리도 정식으로 순자 씨와 은주 씨가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보니 판사의 판단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었다. 현재의 양육 환경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됨. 특히 법정 대리인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됨.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로 축하할 수 있었다. 민호야, 이제 공식적으로 할머니랑 이모가 너를 키우게 됐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날 밤 나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보, 해냈어. 민호를 지켜냈어. 태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었다.